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및 정치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공격을 당했을 때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스파이의 신원을 본격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된 전쟁 속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의 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반응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공유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크림의 지도자들은 러시아 수도를 공격한 사건 이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로부터 더 강력한 반격을 초래하며 그들의 미래적인 반응을 위협합니다. 분명한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키예프의 안전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수백만 톤의 곡물을 이동시키는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세탁입니다. 이를 통해 더러운 돈이 키예프의 정치가들의 주머니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길들은 종종 끝이 없어 보이며 이 나라의 정치 체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러시아의 수도 공격은 지역의 정치적 풍경을 바꾼 사건으로 큰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불러옵니다. 러시아 지도자들은 반격의 결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편 키예프는 수백만 톤의 곡물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직면한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전에 7월 24일에 모스크바는 두 대의 무인 항공기에 의한 고층 건물 폭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세르게이 세물로비치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은 이 사태를 확인하며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교통노선도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방부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키예프 정부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로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외무부는 자기 방위권을 선언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격들이 용납될 수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여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무인 항공기들이 어떻게 450km의 거리를 감지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스크바와 크림의 탄약고에게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보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국방위원회의 구성원인 안드레이 몰드비체프 중장은 모스크바와 크림의 스파이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에게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적의 무인기가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직접 발사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몰드비체프 중장은 전자전 작전도 모스크바의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테러리스트를 계획 단계에서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타격에 대한 영상 게시를 인터넷에서 금지하는 명령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과감한 공격 후 우크라이나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국경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 외부에서의 공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임무는 우크라이나의 국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공격과 러시아 영토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매우 분노하고 스파이들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스크바의 스파이들이 우크라이나와 서구 국가들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7월 25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로의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키예프 정부의 행동과 부패에 대한
일부 증거들이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로 목표 지역인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가 방어무기만을 사용하도록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이 방어무기 지원과 러시아 공격 참여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보복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거의 자신을 보호할 기회가 없습니다. 키예프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격화시키는 반면 미국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무기 생산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누군가의 손 아래 표면적인 존재인지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한 회사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받아 무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실제로 생산 능력이 없으며 유럽 파트너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키예프 정부의 부패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더욱 이 기업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있는 증거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안이 비밀스럽게 돈을 세탁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키예프의 일부 지도자들은 개인적 이익, 부정부패, 그리고 돈 세탁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정부는 국가와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며 개인적인 문제와 부정부패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나라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서방에서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토와 키예프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인권과 영토 보호를 위한 선언 아래에 감춰진 거짓말이 눈에 띕니다.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비록 반대하지만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거나 독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전쟁의 뒤에 숨은 이익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영토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과 음모를 보는 것입니다. 인권 선언과 영토 보호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 여전히 개인적 이익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개인적 목표를 촉진하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는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단순히 각각의 당사자들 간의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게임입니다. 서양에서 온 반대 의견과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귀 기울여 신중하게 고려하여 이 상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 목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 전쟁에서 큰 결정들이 개인적 이익에 의해 조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많은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상황을 침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27일에 방문하여 조선 전쟁에서의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조선은 이날을 승전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유엔 가맹국에서 조선 전쟁 기념 70주년 행사에 22개국 정부 대표단을 초청하는 반면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을 보여주며 응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에 중국 당과 정부 대표단이 중국 국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방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